그 매일 이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에서는 종목이나 업종을요, 2개를 합니다. 하나는 제가 소개하고요, 하나는, 인성원 대표가 소개하고, 각각의 또 우리 시청자 눈의 입장에서, 물론 서로 저희가 직접 궁금한 거 있겠는데, 그런 거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이라든가, 진짜 수치가 많이 증가한 것이라든가, 오히려 좀 안 좋게 발표된 거,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데요. 오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KTNG 한번 해볼까요? KTNG? 예. 담배 피고 망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KTNG 병주 약 주는 기업인데, 오늘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 EPS 상향 리포트 잠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G 리포트에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EPS 상향 기업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KTNG들이 눈에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바닥은 지났다. 뭐 영업, 회복으로 뭐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지금 KTNG에 대한 EPS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소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KTNG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갑자기 이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엊그저께 제가 또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 했잖아요. 제가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을 제가 10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키움에 있을 때도 뭐 아시는 분, 아까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저랑 같이 하셨던 고객분인데,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 또 좋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도 한국전력을 제가 입 밖에서 한국전력을 관심주를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거의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한국전력을 관심주로. 일단 추천 그런 게 아니라 제 관심하면 넣어놨던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영광이야, 영광. 한국전력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왜냐면,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KTNG도 제가 가끔 보기만 했지 제가 관심을 갖고 논 적이 없는데요. KTNG는 어저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저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관심 화면에 넣었어요. KTNG도? 똑같다, 이거죠. 공기업들을 지금 계속 관심 화면에 넣고 계시네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레포터 보도 깜짝 놀라서 호재가 하나 있네. 어떤 거? 어떤 호재냐면, 이게 실적이 어저께 발표된 거 아세요? 이제 공시를 실적을 했는데요. 4분기 이제 껌짝 영업이익 달성했다고 여기 레포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른 증권사는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키움에서 나왔네요. 대키움증권. 대키움증권에서 우원성 CFA님. 존경스러워 CF 하신 분요. 존경하는 우원성님. CFA. 존경하는 박종국님이 쓰신 거야. 우원성님은 CFA 강조시켜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리고요. 박종국님. 박종국님. 이 레포트가 나중에서 KTNG 갖고 관심 가졌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 누구를 욕한다? 우원성님을 욕하시면 됩니다. 욕이라기보다는 약간 원성을 하자. 이름이 그래서 원성인가요? 그건 모르지. 그 농담이라고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쭉 내려보세요. 지금 레포트 보여주세요. 레포트 보면 그 첫 번째 단락 아래쪽에 밑줄 쫙 그려주세요. 세무조사 추징금 800억 원. 세무조사 추징금 800억 원. 이걸 또 넣으세요. 이거 한글은 좋네, 이 아저씨가. 어디 갔나요? 바로 거기에, 하얀, 거기 있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세무조사 여기 추징금. 이걸 더 확대해 주셔갖고, 확대 가능해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청자를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세무조사 추가 추징금 800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25% 감소한 788억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이거 벌금이 과징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라가 700억 정도를 예상했던 거예요. 700억 정도 예상했는데, 더 때려 맞았어. 더 때려 맞았다.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야. 이 사람 돈 더 내라. 이유는 무슨 외항선 하는 분들한테 면세 담배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세금 발행했다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자세히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전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승훈 대표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는 좀 배워줄 만한 게 있어요. 추가 추징금 800억을 반영했다 안 했다? 반영 벌써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800억 내는 거잖아요. 내는 건 이게 장부에 반영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안 되면 지면 할 수 없어. 근데 받으면 받으면 좋고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제가 들어왔어요. 웃자고 하는 게 진짜예요. 이런 게 있으면 소송이 있다고. 근데 얘네 영업이익이 연간 1조에 달하는데 800억 크게 합이 1,500억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요. 그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는 담배 피워 안 피워요? 저 담배 끊은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싫어하잖아요. 술 안 하죠? 술도 저는 분위기 따라서. 저는 술을 1년에 맥주 반잔 마십니다. 지난주에 마셨는데. 제가요? 올해 다 드셨네요, 그럼? 반에 반잔 마셨잖아요. 반에 반잔? 반잔은 좀 남겨놓고. 반잔 남겨놓고 옆에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딴 얘기해서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담배는 지금 판매가 좀 저조해요. 예. 근데 그 저조한데 문제는 홍삼 있잖아요. 예. 홍삼이 날개도치 등 팔리는 거예요. 특히 홍삼이 수출 쪽, 수출하는 게 뭐냐 면세점 이런 쪽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한번 차트를 한번 잡아볼 두 번째 텐데, 페이지 나와요. 두 번째 페이지. 지금 보면은 해외 매출 감소세가 축소가 됐다는데 해외 담배 매출의 증감률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네요. 이제 올해 예. 좋아진다는 건데 담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그 밑에 보면 홍삼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홍삼은 이거. 아예 늘어났네요. 엄청나게 늘어나갔고요. 예. 올해 있잖아요. 그 이미 늘어난 것도 해갖고요. 수출 홍삼은요.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예.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번을 보시면은요. 수출을 제가 그대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 그랬죠. 예. 한국말이 안 되네. 다음 페이지 여기요. 그 너무 내려갔어. 예. 좀 위로 민폐.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거기, 페이지가 아니고. 거기, 예. 예. 보시면요. 그 중국 등이요. 해외 시장 예, 예. 유통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요. 무려 40% 아니다. 40%? 50%도 아니다. 60%도 아니다. 96.8% 증가. 오. 근데 이게 제가 딴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상품이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그래서 진짜 보면 이 진짜 홍삼도 있고 약간 가짜 같은 홍삼들 있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팔린다? 네, 근데 진짜 홍삼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해외 나가신 분들 그 친척들한테 제일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또 해외 여행 가나 해외 친지 방문하신 분 있잖아요.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정관장입니다, 정관장. 왜냐면 딱 사가면 현지에서 파는 것보다는 50% 정도 싸요. 그렇게 네.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분도 하늘가 그러면 이분 딱 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파는 게 있고 또 예. 이제 정관장보다 더 싸게 반값에 팔아갖고 히트친 건데 예약 주문해야 돼요. 이분 대단해, 대단한 분이야. 근데 하여튼 그 정관장 히트치거든요. 홍삼에. 예, 서치님 축하드립니다. 네, 홍삼이 엄청 히트치고 있는데 예. 홍담 때문에 추천하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예. 세 번째는 그랬잖아요. 저는 하여튼 올해는 공기업이다. 예. 공기업에서 가격은 계속 올리면서 계속 이익은 늘려나갈 거고요. 담배값 인상, 담배세 인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담배값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도 KTNG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랑 그 KTNG랑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랑 그거 한국전력이 저는 관심함을 올려놨다. 여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담배 뭔가 깔끔하네요, 제가. 예. 담배 가격에 대한 인상 쪽을 바라보시는 겁니까? 응? KTNG는 뭐 다른 마켓 드라이버가 있겠습니까? 그냥 홍삼에다가 전반적인 공기업에 예. 대한 선호도.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 그것보다도 담배 가격이 일단 올라야 응. 홍삼 뭐 그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담배 가격이 일단 올라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홍삼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담배 가격이요. 담배 대부분 매출에 대한 쪽이 이 담배 쪽에서 나오니까 담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담배 피지 않고 담배 피는 건 자체를 싫어해요. 예. 근데 담배 때문에 아니라 저는 홍삼이랑 공기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거 하죠. 진도 나가죠. 예. 다음 거 진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얘기하면 제가 짜증나요. 그 파라다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파라다이스 오늘 보고서 새로 나왔는데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은 영종도에다가 지금 파라다이스가 복합 신도시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라보시는 화면이 SF 영화네? 예, SF 완전히 영화 같아. 뭐 거의 ACT 거의 수준의 버금가는 이제 그런 그 카지노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실적에 반영된 부분과 이제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게, 주식이 비싸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보게 되면 이게 비쌉니다. 절대 이제 싸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파라다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파라다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 이 회사 IR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보이는 부분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주식에서 지금 보게 되면 뭐 파라다이스 사파리 파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호텔 부산 뭐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그 계속해서 연결 지분 대상 법인에 대한 쪽들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가 뭐 여러 가지 뭐 호텔에서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카지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그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워커힐이죠. 그죠? 워커힐에서 이제 캐시카우를 창출하는데 이 워커힐에 대한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커힐에 대한 증설에 대한 쪽이 아직 그 가격에 미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영종도에 대한 이제 공사를 올해 6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종도 쪽에 대한 가치 역시 미반영이 돼 있다. 근데 보통
그 훨씬 더 매장이 크죠. 지금 워커힐보다 일단 규모면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면적 자체가 한 3배가 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테이블 자체도 거의 뭐 2배 가까이는 안 됩니다만은 한 1.5배 이상 테이블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 자체가 지금 파라다이스가 한 6천억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레벨 자체가 거의 8천억에서 1조 사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캐시카우가 확실한 현금에 대한 창출이 아주 확실한 기업들은 사실은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기보다는 매출에 대한 증가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 이제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이런 매출에 대한 증가가 시나리오가 지금 잡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더 올라갈 버퍼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그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라는 점 이것이 또한 파라다이스가 증설을 하더라도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카지노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뭐 파라다이스 좋아하는데 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 들어가죠, 거기는요. 그렇죠.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을 안 시켜주잖아요, 이 친구들이. 강원랜드까지 택시비 20만 원 내시고 갔다 오셔야죠. 20만 원 얘기 또 어떻게 들었어요? 예, 20만 원입니다. 기사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아, 그래요? 가봤어요? 예. 택시 타고? 택시 타고는 안 갔고요. 운전해서 갔습니다. 운전해서? 왜냐면 춘천 요즘에 뚫려갖고 그게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춘천으로 간다죠? 길은. 아니, 춘천 쪽이 아니고. 길치가 나서갖고 길들이 하는데. 왜냐면 저희 집 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은 막히지가 않고 빠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집은 동쪽이니까. 파라다이스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가격이 27,000원 수준인데 그 목표 주가 얼마나 나왔어요?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이 됐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35,000원으로 지금 현재 타겟 프라이스가 한 2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럼 딱 50% 올라간다는 예, 건데? 예, 그렇죠. 그만큼 PR이 어느 정도 본 거야, 거기 지금? PER은 이제 시장 워낙 이제 그날로 프리미엄 밸류를 좀 준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한 16배 이상 그렇게 보더라고요. 시장보다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조금 더 올리는 30, 40% 거죠. 주는 예. 건데. 대단한 친구네. 하여튼 주가가 강원랜드는 뭐 내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거지만 강원랜드가 이제 드디어 이제 테이블 늘려난 거 효과가 올해부터 이제 늘어난 거라면 진짜 늘어나는 게 1월 달 그러니까 늘리기는 지난달에 작년에 다 늘려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 운영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본격 운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충원을 못했었거든요. 네. 테이블 이제 카지노 하려면은 다 이제 충원을, 사람들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 딜러 충원이 좀 늦어져서, 영업이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들어간다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매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좀 주당 순위라든가 EPS라든가 매출의 추정치가 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내려간 거 있으면, 특징적인 거 몇 가면 볼까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KTNG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는 사실 오늘 AVCNC를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좀 높아진 기업 중에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LG전자가 지금 다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점, 유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HMC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LG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EPS 추정치가 이렇게 대폭 상향되는 거.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썩 낮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EPS 추정치를 상향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HMC에서 올렸네? 노건창 의원이 이 친구 이 바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예, 노건창 씨가 상당히 또 이렇게 저희 방송도 연결 많이 하죠. IT 쪽에서는 또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2,400원 수준이면 이 정도 되면 주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무너지겠죠. 워낙 지금 디스플레이는 가는데 애는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못 가고 있는 거냐? 예. 또 이제 하향 특징주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교보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하향을 시켰는데 어디요? 교보에서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EPS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GS건설은 4분기 적자가 지속을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소폭 흑자를 4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억 받겠죠, 400억. 왜냐면은 회사에서 발표되는 거는 원래 GS건설이 좀 늦어질 거고 시장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빠를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렇게 봤죠? 근데 지금 그게 1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좀 더 당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 평균이 한 400 컨센서스 저도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460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업계 컨센서스가. 근데 뭐 사실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사실 1조 가까이 영업 적자를 했는데 400억 했다고 옛다 400억이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땡큐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욕먹을 짓 아니야?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작년에 이렇게 대차 거래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올해 풀어지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차에 대한 그 공매도 물량에 대한 쪽이 이제 거의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 레포트 보긴 바로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특별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IT 팀장 겸 우리가 또 국회 출입을 하고 있는 이규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저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저게? 네, 사실은 네. 다른 데 그냥 찍었는데요. 네. 갑자기 증명사진 필요하다 그래서 네. 주변에 이렇게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 제작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 그때보다 지금 저 때가 훨씬 더 살이 또 쪄 보여요. 아니 말라 스키니해 보이네? 그래요? 젊었을 때인가요? 저 때가?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제가 어참 어떻게 지냈어요? 저야 뭐 일주일 동안 네. 여기 나올 날만 학수고대 하면서 지냈죠. 정말요? 네, 여기 제가 제일 재밌는 게 여기 채팅이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네. 여기 화면 띄워놨는데 그거 보는 게 재밌어요. 네. 정말요? 네, 시청자분들이 저희 여기 남겨주시고 오늘 이규찬 기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키움증권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수준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우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저 이름을 받아 쓰는 사람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제 이름은 말로 해갖고 받아 쓴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저희 사촌도 틀리게 써요. 네네. 사촌도. 저희 형도 겨우 쓰거든? 알고 보면. 저희 사촌도 이름은 같은 돌립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자 돌립니까? 그걸 또 제대로 못 쓰는 사촌 누나가 있어. 뭐 하는 건지 몰라. 그 사촌 누나는. 근데 이규찬 기자는 내가 어렵지 않은데 이규찬 기자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규찬, 이기찬 뭐 이렇게 쓰시죠 보통. 근데 여기 트럭시란 분이 지금 계세요. 네네. 이규창님이라고 제대로 썼어. 네. 님까지 붙으면, 이규창 팀장님 그 밑에 그 기자분 아니십니까? 알바 시킨 거 아닙니까? 알바? 아니, 지금 그 밑에 분이 저보고 슈렉 타임 했다. 그 누구 타이어거든요? 나름 이거 방송용이라고 예. 색깔이 특이하길래 난 샀는데.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 슈렉이라 그러시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예, 오늘 그 얘기 해보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네네.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소스를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이규찬 기자한테 많이 도움받았는데요. 그때 IT 팀장이고요. 워낙 네이버 출입을 많이 했고, 일본 아이엘도 몇 번 갔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네이버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약간 썰렁한 얘기를 했고요. CS도 90몇만 원 쫙 얘기했어요. 라인에 대한 가치인데 일부에서는 라인과 위챗에 대해 위챗이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두 개 다 지금 사상 채울 거예요. 네네. 좀 모르시겠지만 텐센트가 어떻게 사상 채울까 쳤고 지금도 아마 사상 채울까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텐데 위챗과 라인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라인하고 위키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단순히 가입자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닌 게, 가입자는 전 2배 나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미국 인구랑 중국 인구가 몇 배 차이 정도 나지 않습니까? 7배 나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7배 더 가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였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라인의 지금 주 고객층이나 유저가 어디겠냐면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위챗은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가입자 수로 볼 게 아니라 라인은 진짜 글로벌 플랫폼이고 위챗은 중화권 플랫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시장 이슈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오늘도 CS 같은 데 레포트를 보면은요, 이제 선배 얘기한 게 IPO 얘기 하잖아요. 네. 라인을 뛰어갖고 일본에 한다, 나스닥에 간다. 그럼 위챗도 똑같은 얘기고, 텐센트도 마찬가지 논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 IPO에 대해서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회사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사실 작년부터요, 일본에서 계속 군부를 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만 상장할 게 아니라 미국하고 동시 좀 상장을 하자. 그래서 일본 증시에도 좀 하고 미국 증시도 하자라고 쫙 꼬시는데 네이버가 사실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아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돈 남천하는 돈 가지고 거기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를 보냐면 지금 라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죠. 네. 사실상 네이버가 한국 건데 한국 돈으로 만들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든 건 다 일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을 갈 때 이게 의외로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갈 때는 나스닥 상장을 통한 미국의 뭐랄까 그 이민 그런 느낌을 주자는 게 지금 네이버 경영진의 생각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돈을 얼마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상장 시점은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충분한 모멘텀 되고 미국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빵 터트릴 필요가 있을 때쯤에 나스닥에 가자라는 게 좀 내부에서 좀 얘기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상장은 제가 볼 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중에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얘기해보죠.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도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삼성증권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삼성증권입니다. 카카오톡 분위기는 어때요? 카카오톡 요즘에 라인 때 사실 네이버가 카카오톡 때문에 땅 하고 뒤통수 맞아서 만든 게 라인이잖아요. 네. 네. 국내에서 이제 편하게 장사하다가 아니 카카오톡에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 뭐 했냐 해서 일본에서 열심히 만든 게 그 라인인데 반대로 카카오톡이 모바일 1등 한다고 이제 좀 뭔가 방심하고 있다가 라인의 등장을 보고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톡이 좀 글로벌 가자. 제일 많이 지적당했던 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이제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네. 언어가 기본적으로 번역이 엉망이에요. 네. 우리 이항영 의원님 아실 텐데 영어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영어가 있고 네. 한국말 그냥 억지로 직역을 해놔서 그런 거 있죠. 현지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써놓는 게 있잖아요. 딱 지금 카카오톡 영문 버전이랑 여기 딱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글로벌 사업하자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하는 전문가들도 영입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한국에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모바일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즘엔 언론사 뉴스 서비스 이런 것을 넣어서 모바일에서 아예 네이버를 제쳐버리자라는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 네이버 그냥 포털 서비스 같이? 그렇죠. 네이버가 사실은 오프라인 그 PC 온라인에서 자리 장악하게 된 게 뭐였냐면 뉴스였거든요. 네네.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뉴스를 보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많이 키워줬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뉴스 경쟁력 가장 강한 게 네이버인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걸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카카오가 우리는 모바일은 우리가 강자다. 그래서 메신저에서 지금 그 플러스 친구라는 형태로 네. 지금 뉴스 몇 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 되는 그 100만, 200만 가입자 나오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그 아예 더 특화된 뉴스 서비스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그 카카오톡 얘기 나왔으니까 이승원 대표한테 물어보죠. 네. 그 카카오톡 쪽에 그 모바일 게임들은 엄청나게 붙잖아요. 일주일에 네. 10개, 20개씩 붙는다 그러는데 그 게임 업체들은 정말 돈을 다 벌어요? 예, 일단은 돈을 버니까 카카오에 들어가는데 네. 또 하나 좀 그 최근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게임 업체들의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 쪽 근데 요즘에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 밑에 또 폐쇄형 SNS인 밴드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밴드라는 그 폐쇄형 SNS인데요. 그 라인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공개형 SNS죠. 내가 뭐 원튼 원치 않든 친구로 이렇게 떠 있는데 요 밴드 카카오톡에 요즘에 게임 업체들이 입점을 안 하겠다. 어디요?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입점을 안 하겠다. 모바일 회사들이? 예, 왜냐하면 카카오가 뛰어가고 구글이 뛰어가면 막상 내가 돈을 매출을 올려봐야 돌아오는 돈이 적으니 그 돈을 갖다가 오히려 밴드에다 걸어서 가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밴드에서도 게임을 해요? 밴드에도 이제 조만간에 게임이 들어갈 텐데. 밴드가 참, 잠깐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미안한데 내가 아는 밴드는 그래도 동창 모임 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이 밴드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밴드가 좀 더 배분율을 줄 수 있는 게 네이버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글 플레이, 구글 스토어처럼 네이버도 N스토어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게임을 갖다 유통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많은 배분율을 받아갈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게임 업체들이 밴드로 이제 가자라는 그런 부밍이 나오고가 있습니다. 그거 띄어먹는 게 적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네이버 밴드가, 지금 라인에 의해서 이제 그 밴드까지 그 견인이 되고 있거든요. 가입자 수가. 그렇다면은, 밴드도 새로운 어떤 그 네이버의 매출 모멘텀으로 하나, 그 매출의 또 핵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네이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 NHN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N스토어요. N스토어도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승원 대표가 저랑 계속 쫓아다니더니 내공이 깊어졌네. 조금 늘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 현장의 얘기입니다. 현장의 사실 얘기. 이것 때문에 요즘에 카카오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티스토어를 좀 인수하려고 좀 작업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뭘 인수해요? 그 티스토어 있잖아요. SK 거? 예, SKT에 깔려있는 그 스토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밴드로 지금 그 수수료 한 30% 뛰거든요. 네. 30%를 뛰고 나면은 거기다가
그 애플하고 구글이 30% 일단은 가져가고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카카오가 20% 수수료 받으니까 개발사는 내가 뭐 돈 팔면 절반밖에 못 가져간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 스토어를 우리 그 자체 스토어를 쓰게 되면 네. 네이버나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간 30%를 날려버리고 네. 그럼 나도 10% 좀 더 벌고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돈 오히려 개발사는 50% 수수료 낼 걸 30%밖에 안 내고 네. 반면에 내 수익은 절반 이상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원하는 거죠. 밴드가 딱 그런 거듯이 카카오도 그에 맞는 이제 대응책으로 스토어 개발을 지금 추진 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애플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구글은 그게 되니까 그것들. 그렇죠. 아. 그리고 어차피 뭐 사람들이 요즘에 보시면 스마트폰 첫 페이지, 두 페이지는요 거의 고정돼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앱, 뭐 지도라든지 서비스 다 고정돼 있고 새로운 거 안 받습니다. 게임만 새로 살짝 봤는데 주로 그 행태를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 들어가서 뭘 찾거나 뭐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 찾기보다는 주로 카톡에 뜨거나 누가 카톡 메시지가 와가지고 함께 해요. 너도 같이 좀 깔아봐라. 뭐 이러면 그때 클릭해서 넘어가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하러 굳이 플레이 스토어, 구글 스토어까지 들어가냐. 그냥 우리 메신저에도 바로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곳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그냥 카카오 스토어면 되고 밴드도 클릭했을 때는 뭐 네이버 앱 스토어 가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음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다음은 그런 거 없죠? 없죠. 다음이 그래서 문제죠. 마이피플은 솔직한 얘기로 SNS 중에서 기능 최고가 바로 다음인 것 같아요. 마이피플은 다음에서 하는 거? 예. 근데도 안타깝게 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지어 한국경제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요?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제가 다음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입사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영업을 해주겠다고 대신. 왜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음 그 마이피플 그 좋은 SNS를 냅두고 도대체 그거밖에 못한다는 제가 이거 게. 반론 제기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마이피플 기능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SNS 본질적인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SNS는 제가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홍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홍대. 뭐냐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금 떠 있는 게 영어여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지금 10대들이 어마어마한 10대들 몇 천만 명이 되는 10대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페이스북 이탈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대들 보세요. 제일 왼쪽에 13세부터 17세 사이에 이용자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딱 보시면은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요. 파란색이 2011년이고 검정색이 2014년이거든요. 지금 3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35세부터 54세까지는 굉장히 늘었죠. 25세, 34세 늘었죠. 55세 이상도 급격히 늘었어요. 그런데 10대에서 보세요.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어린애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안 써요. 왜냐? 기능이 안 좋아서. 아니죠. 쿨하지 않아. 여기는 우리가 쓰는 때가 아닌 거예요. 위챗 쿨하지 않아요. 라인은 쿨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쿨하지 않아. 이제 아저씨들 노땅들 노는 데고 우리는 스냅챗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마이피플은 죄송하지만 업무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미쓰리 업무용으로 쓰고 마이피플 업무용 쓰고 개인적인 거 할 때 카톡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그 영화 화이트하우스 다운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바로 그 멘트가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여자 그 소녀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누가 요즘에 페이스북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엔 다 유튜브로 올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페이스북 안 한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나온 영화에서 벌써 그 10대들의 이탈 조짐, 그러니까 이미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노땅들이 하는 거고 그 젊은 애들은 다른 SNS 앱들을 사용했다라는 게 벌써 영화에서조차 반영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다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두 분은 아직 애가 어리고 이유치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애들이 딱 페이스북을 그만두는 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가 친구 신청할 때요. 농담이 진짜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엄마 아빠들 여기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아들 딸 특히 중2짜리나 중1중2한테 페이스북 하면 그 아들 딸 바로 그만둡니다. 그럼요. 탈퇴해요. 그게 이게 왜냐면 제 얘기가 우리 얘기만이 아니에요. 절대 웃지 마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저도 했지만은 이걸 바로 CNBS에서 12살짜리가 나와서 제가 인터뷰했다는 거 우리 모니터 방송에 보여줬거든요. 그 친구가 10살 때 그 얘기를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농담성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자꾸 신청해요. 맞아요. 전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러잖아요. 저를 따라다니면 돈이 되건 돈이면 뭐 하나 먹는 게 떨어지잖아요. 제 인생 철학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철학.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힌트 하나 또 드리면은 네. 네이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한 데서 또 하나 종목을 찾을 수가 있죠. 유튜브가 좀 트래픽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를 얘기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아프리카 TV가 유튜브에 트래픽을 제쳤습니다. 그래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게임 사업 쪽에도 좀 진출을 하고 했는데 요 기업들도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장기적으로 좀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 아프리카 TV 친구가 자주 얘기하고요. 예. 나랑 한국경제TV에서 요새 관심 있게 많이 얘기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해. 봐요. 아니 제가 왜 홍대라고 제가 아까 비교했잖아요. 예. 아까 이항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포인트예요. 요즘 홍대 입구역이 예전에 10년 전에 홍대 어디냐 그러면 홍대 입구역 아시죠? 거기 나가면 KFC 있는 데가 홍대였어요. 지금 거기가 홍대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가 홍대가 아니죠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놀던 홍대였는데 이상한 아저씨 들어오고 뭐 이상한 저 지방에 이상하게 촌스러운 애들 와서 여기 노니까 정작 홍대인들이 여기 놀기 싫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어디 가요? 합정역 가고 상수역 가는 거야. 상속성이 뜨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홍대인 거예요. SNS는 딱 이렇다는 거죠. 제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호텔신라 저한테 영감을 줬던 친구. 걔 맨날 만나는 곳이 합정역이야. 아, 그쵸. 그 친구가 명품 입고 다닌다는 애가. 그게 딱 그 친구가. 요즘에 누가 몽클레어 입니? 나중에 저희 방송에 한번 초대해서. 그런 분 한번 오면요. 호텔 신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좋은, 오늘 홍대 좋았어요, 아주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죠. 토크 배틀로 들어갑니다. 네, 토크 배틀, 해외 이슈, 국내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까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허용하는 동안 무한 토크 배틀을 하는 시간인데요. 해외 이슈부터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해외 이슈, 지금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춘절의 그 대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이동 속에서, 지금 국내 수혜주가 무엇일까? 과연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지금 뭐 오늘 호텔신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호텔신라 얘기할 땐 일단 경건하게 자세가 나가야죠. 경건하게? 네, 근데 그건 좀 농담이고요. 그 중국의 춘절이 갑자기 얘기 나냐? 이게 말이잖아요. 언제 30일인가? 금토인가 그렇죠. 금토인가, 목금토인가 이렇게 놓는 날로 됐을 텐데요. 그 춘절 우리나라 이제 그렇죠.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날짜가 지금 인구입니다. 중국 이동하는 인구. 와. 야, 이거 딱 말이 안 나. 죄송하지만 레지던트 이블에 나온 장면 같은데.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의 머릿수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면 제가 숫자를 얘기 들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왜 춘절이 갑자기 얘기 나오냐면요. 공식적으로 춘절 대이동 이동에서 대통신 이동 정부 종합대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그 이동 운송 기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올해 총 이동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36억 명. 36억 딱 맞췄네요. 36억 정확히 2,000명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 몇 명? 작년에 35명인가요? 작년에 34억. 4억 명. 네, 올해 2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 일단 중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동하면 뭐예요? 이동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20년 전에 보면 뭐라도 갖고 다니잖아요. 고향에 가는데 뭐 선물 꾸러미를 사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짐을 사서 갈 만한 것들이 팔린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핸드폰도 사다 드리는 거고 태블릿도 사다 드리는 거 하여튼 뭔가 사가는 거예요. 빈손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사람 아니에요. 뭐라도 사갖고 간다. 첫 번째가 놀리겠고요. 그럼 좁혀서 보자. 우리나라에 몇 명이 오냐? 이번에 춘절에.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와봐야 설날인데. 여행 갈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한 10만 명? 10만 명 그냥 퉁쳐보는데 보면 이성원 대표가요 상당히 내공이 깊어져갖고요 잘 맞춰요 요새 8만 명이 예측하고 있어요. 8만 명? 네, 8만 명. 8만 명은 이런 감이 안 잡히잖아요. 8만 명이 많은지 적은지 감이 없죠. 제가 좀 적게 부른 건데 8만 명. 8만 명인데요. 작년에 7만 1,000명 정도였어요. 7만 1,000명. 7만에서 7만 1,000명. 올해 12% 정도가 늘었다. 12에서 13%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400만이었거든요. 예. 올해 500만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올해 500만이요? 중국 예측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예측이 아니라 중국 관광공사 예측이에 예. 2020년에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람의 예측이요. 최소한 1,500만 명. 1년에. 근데 올해 일단 8만 명, 8만 명. 올해 500만 명. 8만 명이라면 얘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귓속에. 예. 8만 명을, 참, 요번에, 중국에서 요번에 대운전기당운동에 비행기 편이 더 늘어나는 편수가 만 편이야. 정말로. 비행기 편, 요번에 더, 특별 운전기간에 더 늘어나는 게 만 편이거든요. 규모가 다르군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8만 명이요. 몇 명이 오는 거냐면요. 예. 공이 4개 붙고 그러니까요. 예. 이 비행기당 큰 게 아닌 게 200명 탄다면 400대가 더 오는 거예요. 400대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예, 갔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이 왜 외국에 가겠냐, 고향 앞으로 안 가고 예.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황제, 소공주들은 고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돈 갖고 쓰는 게 바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외국은 다닌다라고 꼭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서 걱정하신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의 지금 소비 금액 매 1인당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출액이죠. 1인당 지출액을 이미 중국인들이 제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지출 금액이 훨씬 더 일본인보다 크다는 얘기죠.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베팅 있죠. 그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것도 두 배고요. 보통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 그 관광공사에 정확하게 숫자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1인당 평균 한국에서 쓰는 쇼핑 금액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중국 사람 235만 원. 예. 그러니까 워낙 더블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과자 사가는데? 아, 과자가 아니라. 초코파이 사가는데 그 매출 면세점이 조금 해갖고 과자만 산 거지. 딴 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 매대를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과자 다 사갔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분석할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가 이번에 또 넘쳐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중국 당연하겠고요. 근데 이게 특징이요.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은 경주도 가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지금 한번 봤는데요. 중국 사람은 부산도 잘 안 가요. 부산도 잘 안 그래서 가는 곳이 제주도랑 서울. 아직까지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가고 다 여러 군데 가겠는데요. 지금은 제주랑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왔다 갔다 뭘 사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텔 신라. 호텔 신라. 예. 그리고 빠찡꼬라고 뭐라고 간에 이거 슬라머시라고 간에 예. 바카라라고 간에 GKL. 파라다이스. GKL. 예. 그리고 하나투어 지했지, 다 마찬가지, 모두 투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여행업인데 저걸 하나 딱 찍으라면 누가 보나 호텔 신라.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다 그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자꾸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보다 5배가 더 온다. 2020년 5배가 더 온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드리는데요. 영어 뭐 자제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 손주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어 학원 보내죠. 영어도 보내야 되는데요. 중국어부터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 분명히 좀 갖고 있어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취직할 때 뭐 토익 시험 보잖아요. 예. 토익 제가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토익 800점보다는 중국 언어 능력 등급 C 등급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런 게 더 중요한 시장에 곧 와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침 방송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중국어는 필수고요. 필수. 예. 영어는 선택. 한국어는 거저먹기. 거저먹는 언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국어를 잘해야 돼요. 예, 중국어를 하는 거가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얘기는 그렇게 풀어보겠는데요. 이 대표도 뭐 하나 풀어보죠. 포스코 얘기를 해봐요. 포스코보다 한번 현대건설 이슈. 현대건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 해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대 엠코하고 엔지니어링을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현대 엠코의 지분을 사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또 31.8% 또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 엠코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합병을 시켜서 또다시 현대 건설하고 또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건설에 대한 지분을 뭐 정의선 그 부회장이 취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겠고요. 또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높여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매출을 붙여서 높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현대모비스도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최근에 한 3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현대건설 최근에 이제 지분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대건설과 합병을 통해서 지분을 높이려면 현대건설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현대건설, 그러니까 건설주가 올해 뭐 대안이 없다라면 현대건설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사실은 메리트 있는 건설주가 더 많거든요. 현대건설보다. 그래서 굳이 현대건설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그 표는 증권사에서 했겠지만 너무 소설 같은 얘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비스가 정말 좋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이걸 갖고 요것만 갖고 글로비스를 사고 현대건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투기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질 가치를 보면 글로비스가 여러 가지 자산 가치나 측면에서 그리고 물론 이것도 왕 회장의 뜻이 달려 있겠지만은요. 글로비스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다라는 생각 같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로템이 여전히 저는 하여튼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가 핵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생산 능력 확대가 그 이슈 중에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현대에서 또 해갖고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가 못한 게 많은데요. 포스코라든가요. 특히 현대제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해드린 거도록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남자 하이로 코너입니다. 어제자로 해서 이제 완전히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졌죠, 어저께요. 조금 졌습니다. 많이 졌나?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여유롭게? 제가 완전 졌어요. 제가 웬만한 거 인정은 안 하는데 어저께 느낀 거가 제가 이제 그 신기가 다한 것 같아. 요즘에 조금 신기가 떨어지셨나요?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나봐. 아주 도끼를 품었습니다. 자꾸 내공 부족하다 그랬고. 아닌데. 왜냐면 그냥 이성훈 대표 반대로만 갔어. 내 의견보다는요. 그래서 오늘은 나부터 할래. 먼저 하십시오. 나 로 갈래. 로? 네, 로. 저는 그럼 반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워낙 대표도 로로 가려고 했었죠. 이기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한번 객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말이라서 뭐 올라가는 거 다 좋은데 말이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하여튼 미국 거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이머징 마켓 썰렁한 얘기가 워낙 많아요. 교준도 많이 있고요. 뭐 정말 겁나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자신감이 없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로우를 잡겠고요. 기준은 딱 잡죠. 1950.46인데요. 제가 쏘려보겠습니다. 1950으로 가겠습니다. 1950. 딱 기준 좋게. 저는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내려갈 만한 모멘텀을 만들긴 좀 어렵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밀림은 조금은 불리한 자리거든요. 뭐라고요? 오늘 밀리면 기술적으로 좀 불리한 자리라서 좀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반영해서 좀 하이를 좀 보도록 하겠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올라갈 여력에 대한 쪽은 좀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좀 해소시켜줄 만한 그런 상승. 그 국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다가 날 잡아갖고 하루 쫙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며칠 동안 잘 못 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봅니다. 팟빵에 어떤 게시판을 올려놨는지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짧게 좀 몇 가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뿌띠꺼니님은 되게 저희 방송을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얘기해주셨고요. 청마대길님이란 분이 올해 청마의 띠잖아요. 그래서 쓰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사볼까 고민 중입니다. 대표님 좀 챙겨주세요. 대표님 인기가 많아. 보니까 약자에 대한 선호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약한 모습 보이는 거야. 대표님은 저죠. 조선주 어떻게 봐요? 짧게 한번. 저선주는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업종은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지 단기적으로 좀 그거 할 건 아니고 대우조선은 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선주 한다라면 대우조선보다는 좀
현대중공업에 대한 쪽을 좀 더 선호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1.7% 올라가고 현대중공업은 1.5% 빠지고. 아, 예. 이분은 두 번 쓰신 것 같아요. 셀트리온 매각 관련 점만 부탁드려요. 꼭 좀 채택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이런 거 매각을 아는 사람은 셀트리온 오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건 알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 매각 주관사가 해외 IB를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매각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겠죠. 2년째 하는 거잖아요. 예, 2년째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최근에 좀 안 좋은 그런 그 공매도 조사했더니 공매도는 없었고 공매도 근데 주작은 이게 없었고. 셀트리온 이분은 여기 우연님한테는 그런데요. 셀트리온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신뢰도가 워낙 깨져 있어요. 그 증권사에서 분석을 안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뉴스 외에는 저희도 알 길이 없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해심님이 또 대표님 좋아하는 모양인가 봐. 아니야. 이건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잘 듣고 있고 실무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YG 샀는데 은근히 겁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딸만세님? 예, 오늘도 올라가네요. 예, 오늘도 올라가는데 YG 엔터 지금 뭐 그래도 SM 연예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요? 예. 엑소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위너. 아, 위너. 요즘에도 위너로 좀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위너. 예. 위너가 지금 대세라니까? 예. 위너 대세고, 그리고 남매 있잖아요, 남매. 남매 알아요? 알고 있죠. 그 몽골에서 온 남매. 아, 그 친구들이 오늘 또 정규 앨범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좋아하죠, 또. 그래서 작년에 팥빙수도 파리바게트만 가서 먹었잖아요. 그랬습니까? 몰라, 안 먹었어? 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 또.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신 줄 알았죠. 파리바게트. 크리스마스는 카페베네. 카페베네. 예. 카페베네. 그건 팥죽 먹으러 갔지. 팥죽 먹으러. 예. 아니, 우리도 한번 출연 안 합니까? 누구야? 용팝. 용팝? 예. 용팝 아저씨들? 예, 용팝 아저씨 말고 용팝이 출연해야죠. 용팝? 예. 몸값이 비싸. 아, 비싼가요? 내가 얘기하면 수평하시죠. 최소한은 내가 옷은 갖고 올 수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실무. 내가 실무도 받았잖아요. 예. 정말 받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정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올해는, 요번 주에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까놓고만 하면. 다음 주에는 좀 더 활기차고. 다음 주에는 2,000포인트 봐야죠? 예. 2,000포인트 지금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 그래서 오늘 하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